자, 한 주 한 주 꼼꼼하게 내 걸로 안 만들면 너네 나하고 했던 8개월이 의미 없을 수도 있어. 정확하게 해야 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파동 중에서도 파동의 성질은 5가지가 있는데 불러. 파동의 성질 5가지가 있대. 불러. 간섭. 5가지인데 한 개만 부르냐? 회절. 좋았어. 굴절. 반사. 야, 우리 반에 지환이 한 명이야? 어쩌지? 5개인데? 와, 뭐가 빠졌냐? 직진이 빠졌지. 파동의 성질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간섭과 회절입니다. 간섭과 회절이고, 이 간섭과 회절은 다른 애들은 못 갖고 단지 파동만 갖는 성질이다. 그러니까 빛이 파동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섭 효과를 실험했더니 빛에는 간섭 효과가 나타나서 빛은 파동이라는 게 입증됐다. 그래서 이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간섭이라는 건 반드시 그래서 동일한 파장을 갖는 두 파동이 만날 때 생겨요. 그래서 간섭을 하기 위한 조건은 서로 다른 2개의 파동이 만나는데 아무 파동이나 만나는 게 아니고 파장 길이가 같은 애가 만나야 간섭할 수 있다. 파장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간섭할 수 있다.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는데 이 간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파장의 길이가 같은 2개의 파동이 어떤 식으로든지 만나야죠. 위상이 같게 만날 수도 있고요. 또는 만났는데 위상이 정반대로 만나는 경우도 존재해. 그래서 이렇게 만날 때 일어나는 변화는 파동의 진폭만 바뀝니다. 자, 진폭이 바뀌는데 진폭이 커지게끔 만나는 방법은 같은 위상끼리 만나는 방법이야. 그래서 진폭이 커지게 만나는 건 같은 위상끼리 만날 때고 이때 간섭을 무슨 간섭? 보강 간섭. 이 보강 간섭을 하게 되면 이 순간의 진폭은 몇 배가 되냐? 몇 배가 되냐? 원래 진폭이 2면 보강 간섭하면 진폭이 얼마가 돼? 4가 되니까 진폭이 2배까지 커져요. 이런 얘기죠. 그쵸? 자,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을 우리는 반대 위상끼리 만날 때고요. 이때를 우리는 상쇄 간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루와 골이 만나면 진동하지 않고 그래서 완만한 화면을 그냥 유지합니다. 자, 이러한 보강 간섭을 하고 상쇄 간섭을 할 때 진폭이 바뀌면 어떤 효과가 있냐? 그건 소리라면 소리의 크기가 바뀐다. 자, 보강 간섭하면 소리는 더 크게 들리는 거고요. 상쇄 간섭하면 소리는 더 작게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 그죠? 그런가 하면 이게 만약에 빛이라면 보강 간섭을 한 부분에서는 더 밝게 보일 거고요. 상쇄 간섭한 부분은 어둡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파동 2개가 만날 때 어느 지점에서 보강이 일어나고 상쇄가 일어나는데? 라고 하는 걸 토마스 영이 경로차로 설명했다. 경로차는 지금 문제 풀어봤으니까 알겠지만 S1에서 파동이 발생하고 S2에서 파동이 발생해 특정한 위치인 P점까지 그 파동이 퍼져오는 거죠. S1에서 P까지 온 거리와 S2에서 P까지 온 거리 차이. 예를 들어 얘가 만약에 2람다만큼의 길이야. 얘가 만약에 3람다만큼의 길이야. 그렇다면 S1에서 P까지와 S2에서 P까지의 거리 차이는 한 파장만큼의 경로차가 생겨.
경로차가 얼마냐에 따라 그 지점은 보강과 상세가 결정되는데 만약에 S1에서도 마루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가고 S2에서도 마루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가는 첫 번째 같은 위상으로 파동이 발생했다면 경로차가 0이거나 한 파장이거나 두 파장이거나 세 파장이거나 다시 말해 반파장에 그래서 승준아 짝수배인 모든 곳은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자, 근데 경로차가 2분의 남다이거나 2분의 3남다이거나 2분의 5남다처럼 반파장에 홀수배인 곳에서는 같은 위상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가 상세 간섭이 되죠. 근데 같은 위상끼리 발생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반대 위상끼리 발생했다면 그 문제도 우리 교과서에 있어요. 반대 위상으로 발생했다면 보강이 일어나야 되는 이 지점이 거꾸로 상세일 거고 상세가 일어나는 이 지점이 보강이 되는 위치야 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자, 이러한 간섭을 빛한테도 적용해 봅니다. 토마스 형이 실험을 했는데 이때 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만 걸러내기 위해서 앞에 단위 슬릿 하나 설치. 그래서 단위 슬릿은 같은 파장의 빛만 걸러내. 근데 그 빛이 이 좁은 틈을 통과하면 이 빛은 여기서 넓게 퍼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렇게 넓게 퍼지는 현상이 우리는 회절이라고 불러. 그래서 같은 파장의 빛을 회절시켜서 두 번째 이중 슬릿을 통과시켜. 그러면 퍼져나가던 빛 중에 하나는 S1의 파원이라는 이 구멍을 통해서 다시 회절. 자, 또 하나의 파동은 S2라고 하는 파원을 통해서 여기에서 다시 회절.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특정한 공간에서 만나. 자, 만나는 이 지점이 만약에 마루와 마루가 만났다면 보강일 거죠. 그죠? 자, 여기 만났는데 골과 마루가 만났다면 상세겠죠. 여기에서 만나는데 만약에 골과 골이 만났다 보강이겠죠. 그럼 이제 나 궁금한데 여기에서 지금 P라는 지점에서 골골 만나서 보강이야. 그 다음은? 보강이 일어났어. 그 다음은? 보강이야. 보강이 일어난 지점은 보강밖에 안 일어나. 됐어? 만약에 여기가 골골로 만나서 보강이면 그 다음 순간에는 마루마루가 만나서 보강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가 상세가 일어나는 지점이죠. 골과 마루가 만났으니까. 그럼 다음 순간에는? 마루와 골이 만나서 상세입니다. 상세가 일어나는 지점에는 항상 상세만.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은 언제나 보강밖에 안 일어나. 보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상세 일어나고 이러지 않아.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 그걸 보강이 일어난지 상세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빛을 쐈으니 여기에 스크린을 설치하면 각각의 파원으로부터 특정한 지점까지의 경로차가 얼마냐에 따라 이 지점이 보강이 될 수도 있고 상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경로차에 의해서 여기가 보강이 되고 상세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두 지점이 더 밝아 보이는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치자. 그러면 보강이 일어나고 그 다음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이 거리차 X. 자, 이중 슬릿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는 라지 L. 이중 슬릿 사이의 간격을 스몰 d 라고 할 때. 그래서 할 때 이 보강과 보강 사이의 이 간격을 통해서 지금 퍼져 나오고 있는 파동의 파장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되겠어? 왜? 여기가 만약에 2남다면 여기는 3남다 이럴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한 파장 차이 나는 이 됐니? 경로 차이.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 얘기하는 거 알죠? 됐어? 경로차 델타, 요 각도 세타. 기억나냐? 네. 이 경로차는 D 뭐였습니까? D 뭐였냐? 사인 세타죠.
하면 D 사인 세타가 D 탄젠트 세타랑 같아지고요. 되겠어? 자, 중심에서 여기까지 선을 그었을 때 요것도 세타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L분의, 그래서 L분의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된다. 그래서 얘는 L분의 DX로 놓을 수 있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한파장 차이가 L분의 DX니까 우리 이 간격 X를 구하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D분의 L 람다 값도 구할 수 있다. 되겠어? 이런 것들 했었단 말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고요.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전자기파에 대한 얘기도 지난 시간에 해봐 드렸고,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질문들을 몇몇 개를 선생님이 받았는데 그중 153페이지요. 153페이지에서 혹시 저한테 못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없습니까? 자, 넘겨보시면 154, 155에서 또 다른 질문. 부끄러워하지 말고 해봐. 한 겹 넘기자. 156, 157에서 저한테 못한 질문 다 하셨습니까? 진심입니까? 넘기죠. 158, 159 넘겨. 괜찮아. 160, 161 160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없었던 거죠? 오늘은 162페이지부터 진도 나갈 건데 진도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간섭이요. 간섭에 해당되는 또 다른 관점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서에 있지 않았던 내용들도 좀 있으니까 풀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푸셔서 채점까지 해보도록 하죠. 일단 푸십시오. 네, 보십시오.
숙제를 했었어야 되잖아. 거기 안에 있는 똑같은 문제인데. 맨 위에 맞은 개수. 답안지 뜯지 이게. 답안지 뜯어서 설정해서 되는데 굳이. 꼬맹이들아, 8번 답 틀렸지? 네. 아, 여기서 여기. 아니야. 잘 읽었어. 여기서 여기. 람다 맞아요. 네, 맞아요. 얘를 얘기하고 여기서 여기. 5에서 첫 번째 여기요. 자, 맞은 개수 확인할게요. 맞은 개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할 거니? 가슴이 설레네 그냥. 씨. 선생님은 뭐 오랜만이잖아요. 그렇죠. 채민이 몇 개? 시연이, 은규, 지원, 하은이, 승준이, 현지. 틀린 거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이 없는데 왜 틀리고 지랄들이야? 어? 1번이 틀리셨다 생각했는데 여기가 보강 간섭이라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보강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교차가 남다라고. 그치? 여기가 보강인데 여기가 남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교차에는 그 얘기. 문제가 좀 어렵다. 나도 이상하게 읽었었어. 질문! 응? 어떻게 이렇게 찍었는데 맞을 수가 있어? 그럼 계속 찌집으면 되겠네. 자, 여기가 보강이야. 첫 번째 보강은 경로차가 0이죠. 그 다음은 난다. 그 다음은 이난다. 이렇게 보면 되나?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보강이니까 0이겠지.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경로차가 얼마나 되지? 어? 경로차가 0인 지점이 첫 번째 거가 둘의 중 가운데. 수업 시간에 좀 잘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경로차가 됐어? 여기서 여기까지. 그치? 첫 번째라고 되어 있잖아, 이 새끼야. 아이 병신 새끼야. 한글을 오늘 배워. 이씨. 여기 보강, 그 다음 상세. 됐어? 보강에서 첫 번째 어두운 무늬인 상세는 2분의 R이다. 이해되겠어? 오케이. 네. 자, 그럼 피시면 오늘은 파동의 굴절. 파동 파트는 첫 번째 맥만 잘 잡으면 지금처럼 문제를 푸는데 집중
많이 쓰일 수도 있는 부분. 자, 근데 오늘 배울 부분이 약간 까다롭죠. 오늘 배울 부분이 뭐에 대한 얘기냐면 굴절. 굴절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렌즈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해요. 렌즈 방정식 오늘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원에서도 했었습니다. 자, 렌즈 굴절 작도했던 거 기억나지? 그런 게 있어서 렌즈 방정식 배우면서 렌즈에서 상이 생기는 과정을 작도했었죠. 뒤로 넘겨. 자, 간단하게 작도 먼저 하고 이론 설명하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첫 번째, 우리는 빛의 성질 중에서 직진과 반사는 할만해. 근데 굴절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핵심 내용인데 이게 좀 까다로워. 이게 스넬 법칙 굴절률 나오면 골 때려. 그래서 우리는 굴절이라는 거를 집중해서 반복해야 되는데 굴절은요 속력이 다른 두 매질 사이에서 빛이 많은 거 꺾여 들어가는 현상. 그래서 빛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가 공기, 여기가 물이잖아. 공기 중에서 빛이 전달되는 속도는 물보다 빨라. 물은 상대적으로 느려. 이렇게 속력 차가 있으면 빛은 똑바로 직진해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속력이 다른 두 매질을 만날 때 반드시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순간을 우리가 빛이 굴절했어요. 다시 말해서 파동이 굴절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속력이 달라서 꺾여야 된다? 납득했어.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꺾여야 되는데? 라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맨날 선생님 설명하는 거 여기 육지가 있고 바다에 놀고 있던 아이가 빠졌어. 이렇게 아들이 바닷속에서 빠져서 호적거리는 걸 여기 있는 아빠가 봤어. 그럼 아빠가 아이를 구하러 가는 방법 어떻게 가야 된다 그랬어? 뛰어서. 그럼 뛰어서 가겠지. 근데 어떻게 뛰어서 가야 돼? 빠르게 뛰어서. 네. 빠른 육지 쪽을 최대한 많이 가고 느린 바다를 조금 가기 위해서 이렇게 꺾여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를 향해서 갈 때는요. 최단 거리로 가야 되니 최단 시간으로 가야 되니? 최단 시간입니다. 됐어? 그러니 파동이 굴절하는 원리는 바로 최단 시간의 원리에 의한 거다. 파동은 항상 그 지점에 가장 빠르게 최단 시간 만에 도착하려고 하기 때문에 빠른 매질을 최대한 많이 가고 느린 매질을 최대한 조금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꺾여가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법선을 그렸을 때 빠른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는 커요. 느린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는 작아야 최단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어. 그러니 앞으로는 시험에서 이렇게 굴절된 걸 보면 이때 법선을 그려서 각도를 봐라. 각도가 큰 쪽이 빠른 매질이란 뜻이다. 각도가 작은 쪽이 느린 매질이란 뜻이다. 그래서 모든 파동은 느린 매질 쪽 방향으로 꺾인다 라는 얘기를 늘 하는 거야. 그래야 최단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어서 그래. 되겠죠? 그래서 최단의 원리에 의해서 빛도 그 방향으로 꺾여 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파동이 굴절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만든 게 렌즈야 라고 합니다. 렌즈. 됐죠? 그래서 여기 안경 쓰는 사람도 있고 콘택트 렌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눈을 교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렌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누구? 상식이다. 빛을 모으는 렌즈. 볼록 렌즈. 되겠어.
자, 승준이도 아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좀 기억을 하자.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볼록 렌즈라는 거 기억해요. 자, 그럼 빛을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오목 렌즈겠는데, 볼록 렌즈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한 게 볼록 렌즈야. 그 중에서요, 이 볼록 렌즈에서 빛이 이렇게 가다가 이면에 빛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기는 공기고 여기는 속도가 느린 유리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똑바로 직진할 수 없어서 꺾여가야 되는데, 이때 꺾이는 방향이 느린 매질 쪽이니까 이거보다 법선을 이렇게 그리면 법선 방향으로 가까이 이렇게 꺾여간다는 얘기죠. 되겠어? 그래서 볼록 렌즈를 통과할 때 빛이 이렇게 꺾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오면 렌즈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꺾여가. 되겠어? 그래서 볼록 렌즈에서는 빛이 한 지점에 모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서 매번 이렇게 그리기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편한 게 뭐냐면, 항상 빛은 자기보다 두꺼운 방향을 향해서 꺾인다. 되겠니? 그러면 위쪽하고 아래쪽 중에 더 두꺼운 게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꺾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빛이 가다가 자기보다 더 두꺼운 방향이 어디냐면 가운데 방향이니까 위쪽으로 꺾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목 렌즈가 있어. 오목 렌즈가 이렇게 있을 때 빛이 가운데, 위, 아래에서 이렇게 와. 빛은 항상 자기보다 두꺼운 쪽으로 꺾여가요. 가운데 빛만 직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빛은 자기보다 더 두꺼운 렌즈가 이쪽 방향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빛이 이렇게 퍼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빛은 항상 렌즈의 두꺼운 면을 향해서 꺾여가는 성질이 있어. 볼록 렌즈에서는 그래서 빛이 모이는 거고, 오목 렌즈는 그래서 빛이 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빛을 퍼뜨리거나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렌즈만 그런 건 아니야. 거울도 그래. 그래서 그 중에서 빛을 모으는 거울은 뭐였냐? 오목 거울. 렌즈와 거울이 반대 모양이야. 그래서 오목 거울이 빛을 모으는 거고, 볼록 거울은 빛을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 근데 이게 거울이든 렌즈든 상관없이 빛을 퍼뜨리는 애들 앞에 물체가 있으면 이때 생기는 상의 종류는 똑같아. 그래서 얘네 둘이 만드는 상의 종류는 다 똑같습니다. 물론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볼록 거울에서 생긴 상의 종류 미친 듯이 외웠거든요. 볼록 거울에서 생긴 상은 그런 식으로 하자. 뒤집어진 지랄을 하지 말고 축소된 똑바로 서 있는, 안 뒤집혔어 새끼야. 축소된 정립 뭐가 생기냐? 허상이 생겨. 그래서 볼록 거울에는 항상 축소된 상이 맺히기 때문에 거울의 면적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면적을 비출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시야를 뭐 할 수 있다? 넓힐 수 있어. 시야를 넓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에 써지는 게 볼록 거울이었어. 아니, 볼록 거울이었어. 그 볼록 거울을 쓰는 곳이 바로 시야를 넓혀야 되는 어디? 사이드 미러. 자동차 옆에 튀어나와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옆이다. 그래서 옆에 있다. 그래서 측면경 이렇게 얘기해. 또 있어. 너네가 맨날 물건 사러 가는 곳. 편의점에 가면 도난 방지용 거울. 어? 편의점에 이거 없어? 네. 왜? CCTV 있어요. 아, 도난 방지용 거울. 그럼 선생님이 다닐 때는 있었는데. 젠장. 또 있어. 자, 지하 주차장에서 나올 때 그래서 이렇게 커브 틀 때 옆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는 뭐니? 코너 반사경. 시야를 넓혀야 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에 상을 축소시키는, 빛을 퍼뜨리는 볼록 거울을 세워요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과거 입시할 때도 맨날 물어봐가지고요.
바보 애들 미친 듯이 이러고 있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빛을 퍼뜨리는 물체는요, 이렇게 오목 렌즈로부터 그 물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하고 전혀 상관없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느냐하고 전혀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아이를 맺혀요. 축소된 정립 화성만 생겨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만드는 상은 복잡하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물리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한테 없잖아. 특히 중3은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 지금이 마지막 복습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자, 빛을 모든 광학병치에서의 상은 세 종류가 생기더라.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축소된 고립실상이 생기고, 그 다음이 확대된 고립실상이 생기고, 세 번째가 확대된 정립 허상 생겨. 이렇게 세 종류가 복잡하게 생기기 때문에 특히 볼록 렌즈 앞에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물체를 세워놓고 여기에서 생긴 상이 뭐야?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걸 몰라야 돼. 되겠어? 그러면 작도도 할 수 있고 렌즈 방정식도 이해해야 되고 한단 말이야. 자, 근데 그 중에서 꼬맹아 여기 있는 얘네들의 규칙성 보여? 지금 선생님 칠판에 상을 4종류를 써놨는데 이 4종류에서의 규칙성이 보입니까? 네. 뭐가 보이는데? 실상. 지랄하지 말고. 실상은 무조건 뭐였다? 돌입이었다. 됐어? 네. 허상은 무조건 뭐다? 정립이다. 보이세요? 허상은 무조건 정립상이에요. 실상은 무조건 돌입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뜻은 돌입상이라는 뜻이고 허상이라는 건 정립인데 혼자 이상하게 돌입 허상이요 이렇게 뒤진다고요. 그런 상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돌입 실상, 정립 허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렌즈에서 상이 생기는 걸 저번에는 대부분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가장 많이 그리는 게 볼록 렌즈라서 렌즈에서의 상 제목도 그래요. 자, 볼록 렌즈가 이렇게 있어. 사실은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이 볼록 렌즈는 사실은 이런 구면을 가지고 있는 유리의 일부를 잘라낸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 동그란 유리 원의 가장 가운데가 바로 원의 중심. 됐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구심이라고 하는데 이 구심은 지금 내가 만든 렌즈의 초점거리의 무조건 2배인 곳이다.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이 초점이겠지. 뭐 이런 느낌. 알겠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볼록 렌즈가 있다고 치자. 그중 렌즈의 정확하게 가운데를 통과하는 평행한 선을 그려. 이걸 이 렌즈의 광축이라고 부른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점이 양쪽에 있겠죠. 그리고 그 초점 거리의 2배인 곳도 양쪽에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맨 처음에 물체는요, 아주 먼 곳에서 여기로 다가옵니다. 자, 길이를 알 수 없는 아주 먼 무한대인 곳에서 초점거리 2배보다 멀리 있는 요 사이에 어떤 물체가 있다고 치자. 그래서 자, 이때 이 물체의 머리 부분에서 빛이 세 방향으로 와요. 하나는 광축과 나란하게 가서 렌즈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로고요. 하나는 렌즈의 중심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에서 나온 빛이 초점을 지난 렌즈랑 만날 수도 있죠. 이게 세 번째 경로입니다. 이렇게 빛은 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광축과 나란하게, 중심을 향해, 초점 지나가게. 됐어? 그랬을 때 얘네들이 렌즈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라고 하면 광축과 나란하게 간 애는 반드시 반대편 초점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굴절합니다. 광축과 나란하게 간 애는 초점 지나는 방향으로 굴절.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중심을 통과한 애는 직진. 중심을 지나간 애는 직진. 그 다음에 자 거꾸로 초점을 지나간 애가 렌즈를 만나면 광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굴절. 그러다 보면 새 빛이 어느 점에서 만납니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 모인 지점에 바로 머리의 정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머리를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때 상이 거꾸로 뒤집힌 상이 실제로 빛이 모인 곳에 생겨. 실제로 빛이 모인 곳에 생겼기 때문에 얘는 실상이고 실상인데 위아래가 뒤집혔기 때문에 도립실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무조건 거꾸로 뒤집힙니다. 도립실상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첫 번째 물체가 EF보다 멀리 있을 때 여기에 상이 맺히는 거구나. 요랬어. 이거 했죠? 자, 그러면 이 물체를 그대로 EF와 F 사이에 갖다가 놔. 그러면 얘는 상이 어디에 생길까? 물체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상에 미치는 얘보다 오른쪽에 생길까? 왼쪽에 생길까?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걸 작도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EF가 나 앞쪽에 생기는 거예요. 어? 저 1번. 네, EF보다. 그래서 렌즈에 가깝게. EF 안쪽에 내린 거예요. 해보십시오. 그려라. 참고로 빛은 두 개만 만나도 나머지 한 빛이 오기 때문에 빛을 굳이 세 개를 작도할 이유는 없어요. 두 개의 빛만 작도하면 되니까 우리는 1번과 2번만 사용해서 작도해보세요.
어느 쪽? 가쪽. 가쪽 방향. 되겠어? 물체가 이런 식으로요. 1번 위치에 있다가 2번 위치로 오면 광축과 나란하게 간 빛은 똑같습니다. 그 라인을 갑니다. 그러니 결론은 항상 이 1번 라인 안에 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1번 라인 안에 생깁니다.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움직여 오면 2번 선은 중심을 지나가야 되니까 경사가 더 급하게 이렇게 와야 된다. 그래서 만나는 위치가 여기라서 이렇게 생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상도 같이 오른쪽으로 간다. 근데 1번 라인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꼬맹아 이 중심선 광축으로부터 1번 라인까지 이렇게 상이 생겨야 되니까 상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체가 렌즈 쪽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상은 뭐 된다? 확대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맞죠? 확대된 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 물체가 처음에 위치가 훨씬 더 멀리 있었다면 이거죠. 멀리 있었다면 상도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때 상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이 멀리 있을 때는 작은 축소된 상이 맺힌 거고 그래서 가까이 오면서 확대된 상이 생기는 거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축소해서 확대로 오는 순간 상의 크기가 1대1 또 이것도 있겠지. 어딜까? 물체가 어디 있을 때? 물체가 어디 있을 때 정확하게 나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의 상이 생길까? 이게 바로 EF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EF인 지점에 있을 때가 정확하게 나와 같은 크기라서 여기서 축소된 상이라는 건 EF보다 먼 곳에 있을 때 생긴 상이 축소된 상. 그래서 EF가 정확하게 같은 비율 EF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확대된 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의 변화는 EF를 기준으로 있습니다. EF보다 먼 곳에 있을 때가 축소된 상, EF 안쪽으로 들어올 때가 확대된 상. 그러면 어디 있을 때 가장 커질까? 어디 있을 때 가장 큰 상이 생길까? 어디에 있을 때? 초점까지 올 때까지가 확대된 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상이 연락 커져요. 그래서 초점에 있을 때는 무한한 크기 때문에 상이 생겼다 안 생겼다? 사실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EF보다 먼 곳에서 EF에 올 때까지는 축소고 그걸 지나가는 순간 확대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EF에서 F까지 오면서 상의 크기는 더 커져 엄청 커져. 됐어? 근데 꼬맹아 정확하게 내가 F에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랬어? F에 오면 그죠? 두 번째 선이 물체가 정확하게 F에 있을 때는 정확하게 중심을 지나는 이 선이랑 1번 선이 뭐하다? 평행하다.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F인 곳에 물체가 있을 땐 이때는 그래서 상이 맺히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F의 바깥쪽과 안쪽에서의 변화가 있어요. 큰 변화가 있는데 F보다 바깥쪽에 있을 때까지는 확대되어 있지만 빛이 모였어. 그래서 실상이 생겼는데 F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F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각도가 더 많이 휘어서 중심을 지나갈 때 이렇게 가서 첫 번째 이 선하고 이 선은 점점 멀어져. 그래서 이쪽에서 만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느 쪽? 이거를 확장했을 때, 연장했을 때 이 부분에 머리가 생기는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머리가 생긴 이런 상이 생기는 겁니다. 됐니? 근데 여기서는 빛이 실제로 모였니 안 모였니? 안 모였어. 실제로 빛이 모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에 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말상 허상 생겼어요. 허상은 무조건 똑바로 생기는 상이고 되겠어? 네, 확대된 상이 생깁니다. 라는 겁니다. 알겠냐? 이 상은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여. 알겠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세 종류의 상이 맺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매번 이 짓을 할 수는 없잖아. 작도를 할 수는 없어요. 시험 볼 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렌즈에서 생기는 과정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렌즈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다. 그 렌즈 방정식이 렌즈 중심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 A와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상까지의 거리 B, 그리고 렌즈의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 F 세 가지로 표현되는 식으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모든 걸 하는 건데, 그럼 이 세 개의 상이 어떤 값으로 나오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계산. 첫 번째 경우요. 초점 거리는 다 20인 볼록렌즈입니다. 초점 거리는 다 20인데 첫 번째 A라는 물체가 초점 거리 2배보다 멀리 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배보다 멀리 있으니까 초점 거리 10으로 할게요. 2배보다 멀리 있으니까 얼마? 30의 물체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 B 값을 구하시면 된다. 됐어? 네, 하세요. 자, 두 번째 경우는요. A가 초점거리 2배와 초점 사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15에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물체가 초점거리보다 안쪽에 들어왔을 때 이겁니다. 자, 빨리 계산해. 손을 움직여야 잠이 안 오겠죠? B 값을 다 구하십시오. 이번 주부터는 앞부분에서 배웠던 역학 문제도 같이 돌려놓고 할 거니까 시간이 없어. 부지런히. 됐어요. 첫 번째 B값 얼마? 15. 15? 15? 네, 두 번째 30. 30. 세 번째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자, 그러면 세 번째 B값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값이 다 플러스라는 얘기로 우리는 첫 번째 렌즈 방정식에서 B의 부호를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B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가 뭘 얘기하냐면 지금 상이 실상이 생겼다는 얘기니까 도립이란 얘기겠죠. 자, B값의 부호가 플러스면 도립 실상이 생겼다는 얘기고 B값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정립허상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얘는 도립 실상이 생겼구나 요 얘기예요. 첫 번째 요 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두 번째도 플러스니까 도립실상 생겼으니까 요값 얻어낸 겁니다. 도립실상 생겼어요. 근데 세 번째는 B값이 마이너스니까 정립허상 생겼어요. 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B값의 부호만으로 도립실상인지 정립허상인지 찾아낼 수 있어. 그러면 앞부분에 축소인지 확대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건 상의 종류가 아니고 배율이죠. 자, 배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배율을 우리가 M이라고 쓰는데 배율은 무조건 절대값 A분의 B값이 바로 실제 물체보다 몇 배의 상이 생겼는지가 보입니다. 되겠어? 자, 얘 배율 결정하시면 A분의 B니까 실제 물체보다 2분의 1 크기의 상이 생겼어. 이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축소된 상이 생겼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A값은 15고 B값이 30이니까 얘는 배율이 2야. 그러니까 원래 물체보다 2배 큰 확대된 상이 생겼어. 이 뜻이야. 납득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A값이 5인데 배율이 B가 마십이야. 그러면 계산하면 배율 얘도 2입니다. 아, 이 새끼도 확대된 상이 생겼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까지의 거리, B까지의 거리, 초점거리 이런 거 안다면 이때 상의 종류는 어떤 상이 생길 건지 크기는 어떤지 우리가 실제로 작조해보지 않아도 안다. 이걸 우리가 렌즈 방정식이라고 한다. 알겠어? 자, 그러면 레벨 1에서도 했었던 거거든요. 그때도 딱 이렇게 했었어. 근데 꼬맹아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죠. B값의 보호로 도립이냐 정립이냐 실상이냐 허상이냐를 알아볼 수 있다면 B값뿐만 아니라 F값의 보호도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초점거리에 그냥 10 집어넣는데 사실은 초점에 플러스를 넣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됐어? 그 중에서 플러스의 초점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볼록 렌즈처럼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의 초점거리를 플러스로 합니다. 되겠어? 그러면 오목 렌즈의 초점거리는 무조건 마이너스로 넣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빛을 퍼뜨리는 초점거리, 물체의 초점거리는 마이너스 초점거리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앞으로는 오목 렌즈의 초점거리가 나오면 마이너스로 넣어야 정확한 상의 종류를 할 수 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에도 뭐 있어, 꼬맹아? A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죠. 저는 지금 다 플러스로 넣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실제 물체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 물체까지의 거리는 플러스 거리입니다. 실제 물체까지의 거리는 플러스고요. 내가 보고 있는 물체가 실제 물체가 아니고 누군가가 맺혀준 상이야. 그 상을 내가 실제 물체라고 부른 거야. 네, 허물체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 거리입니다.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쓰고 있습니다. 하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천체를 관측할 때 쓰는 게 뭡니까? 망원경이죠. 그래서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몇 개 있냐? 2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있는 천체를 보는 망원경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볼록 렌즈 있고 여기에 볼록 렌즈 있어 망원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영재 과거 아이들은 이거 들고 옥상 올라가서 자, 달하고 태양의 흑점 관찰 이런 거 합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중 눈으로 들여다보는 이 부분을 현미경하고 똑같습니다. 눈과 접해 있는 렌즈다. 이걸 접안 렌즈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저기 하늘에 있는 별빛을 모아서 상을 맺히는 얘를 우리는 대물 렌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대물 렌즈에 이 별의 상이 맺히겠죠. 그게 여기에 이렇게 맺힐 겁니다. 근데 이 맺힌 이 물체를 접안 렌즈가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렌즈는 실제 물체를 봐서 상을 맺힌 거고 두 번째 렌즈는 저기 하늘에 있는 별을 보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렌즈가 맺혀준 상을 봅니다. 그래서 상을 맺히는 거야. 그러니 두 번째 렌즈에서 보이는 이 물체는 진짜 물체가 아니고 허물체죠. 되겠어? 그래서 두 번째 렌즈에서 얘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 A 거리로 두시는 게 맞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되겠죠? 그래서 현미경 또는 망원경
이런 걸 볼 때 허물체라는 게 존재한다. 허물체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로 보게 봤다. 알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됐죠? 그래서 이 문제 몇 개만 보고 잠깐 끊을게요. 첫 번째, 렌즈 방정식 먼저 하셨습니다. 그 렌즈와 관련된 문제를 몇 개만 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69페이지 6번. 6, 7, 8 요거 세 개만 하고 끊을게요. 사람들은 채점까지 해야지.
6, 7, 8. 자, 6번, 7번, 8번에서 질문. 괜찮아. 할만합니까? 네. 자, 그럼 채점 못한 사람들은 마무리하시고 질문 없는 거 확실? 됐죠? 10분만 끊었다가 스넬 법칙 설명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들